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시즌2 절세미남 절세미녀 부동산 세무 전문가 오늘 절세미녀입니다. 이윤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실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집이 두 채라 대출 받는 것도 까다롭고 잔금은 무슨 수로 마련하죠? 그러게 이제 5월이면 입주가 시작될 텐데 큰일이네. 조합원 입주권을 빨리 팔든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든지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조합원 입주권이 그때 얼마였지? 살 때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이 붙었대요. 그걸 파는 게 나을까? 일단 5월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2년 내에 살던 집을 팔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요? 그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이거 잔금 대출을 빨리 알아봐야겠는걸? 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2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내기 싫은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웹툰에서 보셨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2년 이내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례에서처럼 승계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이 잔금을 납입하면 그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건가 봐요. 네, 다릅니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던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들어갈 조합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잔금도 아까 부족하다고 또 빨리 알아봐야겠다고 뭐 얘기하는데 만약 팔면 팔게 된다면 세금을 그럼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 2억 7천만 원에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을 더한 4억 2천만 원을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액으로 봐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4,039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꽤 큰데 그러면 4천만 원 세금이 굉장히 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이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현재 시세인 4억 2천만 원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을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5년 동안 팔지 말라고 하던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배우자 양도를 한다면 글쎄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자에게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한 후에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 시 취득한 재산가액 4억 2천만 원이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2억 7천만 원으로 재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증여세는 그래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증여세 또한 배우자가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의 시세가 4억 2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액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가는 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4억 2천만 원이 모두 공제돼서 부담해야 될 증여세는 없습니다. 네. 다만 증여 등기 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이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 거래에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예, 거액의 부동산 거래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은 증여 후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단순히 명의만 증여하고 실제 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증여한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 4천만 원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배우자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한 만큼 조합원 입주권의 매각 대금은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합원 입주권의 매각 대금은 배우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고 네. 배우자 본인 명의의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배우자 본인 명의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배우자의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 사실은 금융거래를 통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네.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도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사례에서 아까 보니까요. 조합원 입주권에 잔금이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제 보통 대출을 이제 받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네. 배우자 증여 시에 만약에 중도금에서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조합원 입주권에 중도금 대출이 있고 이 대출을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네.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채무를 승계시킬지 또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절세 전략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첫째,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우자 증여 후 3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 후 매각 자금은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